안녕하십니까, 이현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지도로 본 우리 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도 속 한국의 산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지도 속의 산줄기와 물줄기, 고개와 길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면지도에 그려진 산과 산과 도성, 산성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도 속 한국의 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가 영토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리지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지리지가 동국 예지성남이고요. 동국 예지성남 안에 이제 지도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지도가 동남도이고 그 중에서 이 지도는 팔도 전체를 그린 팔도 총도입니다. 팔도 총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백두산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개성의 송악산, 그 다음에 한양의 삼각산, 백악산, 그 다음에 목멱산이 보이고요. 동해안 쪽으로 보면 강원도의 치악산, 경상도의 지리산, 그 다음에 중령, 그 다음에 전라도의 금성산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이제 산천에 제사 지내는 장소들을 표시한 거고요. 보시면 여기에 동해, 남해, 서해는 이제 바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들을 표시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산줄기를 보시려면 대동여지전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백두산에서부터 아래쪽에 지리산까지 전체를 그렸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줄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이제 목판본으로 만든 지도이고요. 이 지도에서 대동여지도에서 지도표를 보시면 영하, 업치, 성지, 진보, 봉수, 능침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은 산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치라든지 영하도 이제 산의 위치가 연관이 되고요. 성지는 이제 산성과 관성, 진보는 군사와 주둔지, 봉수는 봉수대, 능침은 왕릉을 표시한 내용들이 이제 산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서 산줄기를 어떻게 그렸는지 백두산 부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백두산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대지라고 해서 이제 백두산의 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정계비가 있고요. 그 아래에 분수령, 연지봉, 소백산식으로 이제 산줄기를 연결하여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줄기는 이렇게 맥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물줄기는 이제 곡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와 거의 비슷한 지도가 이제 동여도인데요. 동여도는 이제 필사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해안식 지도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림처럼 이제 산줄기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동여지도나 동여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이렇게 이제 풍수지역 맥락으로 지도를 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조령, 우리가 흔히 알고 문경세제라고 알고 있는 지역을 그린 건데요. 조령진 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풍수적 맥락으로 산성이나 아니면 묘지 또는 이제 시조가 특정한 그러니까 시조들이 살던 지역을 이제 그릴 때는 맥으로 표시를 해서 산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령진 산도인데요. 정확하게 그리기보다는 이제 맥으로서 이렇게 실제 지형과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지비공 묘도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주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도 또는 묘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제 산소, 무덤이 있는 지역인데요. 실제 지형과 다르게 여기가 이제 명당처럼 보이고요. 좌우의 산줄기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훨씬 좋은 장소로 인식하도록 이제 그리고 있고요. 집안에서 이제 이걸 이제 족보 같은 데 넣기 위해서 이렇게 목판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 평장동도라고 지도 이름이 붙였는데요. 여기는 광산 김씨의 시조가 살던 마을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살던 마을이니까 풍수적으로 좋은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산줄기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맥이 제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재단이 있고 동네가 있는데요. 주변의 산줄기들을 아주 아름답게 명당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동여지도나 동여도는 이제 정확하게 그린 지도라면 이렇게 조선산도라는 이런 지도들은 이제 산줄기만 뽑아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렸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백두산이고요. 백두산의 맥이 쭉 이렇게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다가 한라산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라고 해서 산줄기 중심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줄기를 잘 보여주는 이제 책은 상경표라고 족보식으로 표현한 책이 있는데 산줄기를 이제 족보식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시면 제일 위에 백두대간, 장백정간, 여기는 이제 산 이름을 딴 것이고요. 그 아래 낙낙정맥, 청북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임진북 예성남정맥,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 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백두대간과 장백정간은 산 이름을 딴 거고 낙남, 청북, 청남 이런 지역들은 낙남이면 낙동강에서 따온 거고요. 청북, 청남은 청천강, 그 다음에 임진북, 예성남은 임진강, 예성강, 한북정맥, 한남정맥은 이제 한강, 그 다음에 이제 금북정맥, 금남정맥은 금강을 기준으로 이제 산줄기를 구분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산줄기와 물줄기가 서로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경표에서는 이제 산 이름만 나오는데요. 이걸 지도화를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지리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산줄기들은 여기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천강 북쪽에 청북, 청천강 남쪽에 청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강 북쪽에는 한북, 한강 남쪽에는 한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낙동강 동쪽에는 낙동정맥, 낙동강 남쪽은 낙남정맥 이렇게 해서 산줄기와 물줄기가 서로 연관되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고지도 속에서 산줄기와 물줄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고개와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여지전도에 보시면 이제 산줄기 이름인데도 물줄기와 연관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분수령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분수령은 나눌 분, 물수, 고개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줄기가 물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하천들이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원으로 표시한 지역이 이제 분수령 지역이고요. 분수령에서 물줄기가 갈라지는 걸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은 이제 동해안 원산만으로 들어가는 하천이고요. 분수령에서 동쪽 지역에 보시면 이 물줄기와 이 물줄기가 있는데 이 물줄기는 한강, 북한강의 발원지, 북한강의 상류가 되고요. 분수령에서 여기 물줄기 하나 봅니다. 이 물줄기는 한탄강으로 연결되고요. 이 강은 이제 한탄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 하천은 임진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령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로 가는 원산으로 가는 하천, 그 다음에 북한강, 그 다음에 여기 한탄강, 임진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분, 물수, 고개령이라고 해서 분수령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서 분수령을 다시 살펴보시면요. 대동여지도를 연결한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해안으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흘러가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물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물줄기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해, 여기는
북한강, 여기는 한탄강, 여기는 임진강입니다. 나눌분 물수 고계령입니다. 분수령을 앞에서 살펴보셨는데요. 전라도에 보면 장수군에 장수읍에 수분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수분리라는 지명은 물수 나눌분 고계현 해서 수분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진안입니다. 그러면 산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산줄기가 이제 마이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고개 이름을 나눌수 물수 나눌분 고계현이라고 해서 수분현으로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 방향으로 연결되는 이 하천은 금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섬진강자락으로 연결되는 하천이 아래쪽 라인입니다. 대동여지도의 여러 장을 지도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지도를 연결해서 보시면 아까 보신 수분현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덕유산에서 60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리산으로 연결이 되고요.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맥이 이렇게 마이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점에 있는 이 고개가 수분현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와 진안 쪽으로 흘러가는 금강이 되고요. 남원, 그 다음에 여기 임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 하천들이 흘러서 이렇게 순창, 곡성으로 연결됩니다. 이 하천이 이제 섬진강이 되고요. 수분현의 동쪽에 백두대간이 있는데 덕유산 60치 이 지역의 동쪽 지역에 있는 지리산 여기까지 연결되는 지역의 동쪽 지역에 있는 이 하천들은 전부 낙동강으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줄기와 물줄기를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는 고개가 길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명을 보시면 여기가 해양이 되고요. 여기는 조선시대 강원도 해양이고요. 위쪽은 이제 함경도에 속하는 안변입니다. 이 산줄기가 이제 백두대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물줄기들이 있고 직선으로 연결된 것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령이 있는데 이 철령이 함경도와 강원도를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조선시대 함경도와 강원도는 이 철령이 있는 산줄기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여기를 일컬어서 기준해서 이 북쪽 지역을 관북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남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고개는 이제 대관령입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보시면 구룡령, 오대산, 그 다음에 대관령이 이렇게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관령을 보시면 여기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고 심리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이것은 옛날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과 영서지방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 고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는 거죠. 이 고개가 대관령, 이 고개가 이제 한양에서 강릉으로 연결돼서 다시 이제 평해로 연결되는 관동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줄기는 물줄기를 나누는 경계가 되지만 중요한 고개들은 교통로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백두대간에서 중요한 지점들은 이제 경상도와 충청도를 나누는 지역이 되는데요. 백두대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백두대간의 아래쪽은 이쪽은 이제 낙동강, 영남지방이 되는데요. 중요한 고개가 여기가 이제 풍기가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중령입니다. 중령이 예전에는 중요한 교통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림령, 조령 이런 지역들이 이제 중요한 교통로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문경세제라고 부르는 장소고요. 여기에 이제 연풍과 괴산이 보이는데요. 충청도의 연풍과 괴산이 보이는데 여기서 충청도의 괴산과 연풍에서 이렇게 문경으로 연결되는 고개가 이하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경상도랑 충청도를
가르기도 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산줄기는 이제 지역을 나누고요. 고개는 지역을 이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풍령입니다. 아까 이제 문경세제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이렇게 백두대간이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장소가 이제 추풍령 고개가 되고요. 여기는 황간과 영동입니다. 충청도의 황간, 영동, 그 다음에 청산에서 길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추풍령을 넘어서 이제 경상도로 연결됩니다. 이런 장소들이 이제 중요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호남과 충청도 지역을 보시면 이 강이 이제 금강이 됩니다. 여기가 금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 지역에 있는 금강변에 있는 도시가 공주가 됩니다. 그러면 금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쪽은 이제 금강의 북쪽 금북정맥이 되는데요. 주요한 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천안이 되고요. 천안이 이제 천안에서 공주로 연결이 되는 길이 이 길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고개가 되는 것이 차령입니다. 이런 고개들을 알고 계신다면 전체적으로 과거의 한반도의 교통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대동여지도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중요한 고개들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지도는 이제 대동여지도에 포함된 경조 5부도입니다. 경조 5부도에도 이제 교통로와 관련해서 길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의 가운데 부분이 이제 한양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이제 길이 연결이 되는데요. 동대문이나 해안문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양주 포천로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양주와 포천을 지나서 두만강 유역으로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양주 포천로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적유현, 그다음에 수유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중요한 교통로로 표시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가평로라고 적었는데 경기도 가평으로 가는 겁니다. 가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동대문에서 제기현이라든지 우장현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건로라고 하는데 양건과 지평이 합쳐져서 현재 이제 양평이 되는데 양평을 지나서 원주, 강릉으로 연결되는 길이 이 길인데요. 여기도 이제 산줄기 사이에 이렇게 고개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에 광진간로라고 되어 있는데 광나루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광주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다리가 이제 이 하천이 중랑천인데 중랑천을 건너서 이제 광나루로 가거나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여기가 왕십리가 되고 여기에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차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고개는 이제 흔히 우리가 버티고개라고 부르는 부어치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고양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 고양을 지나서 개성, 평양, 어주까지 가는 그러니까 압록강으로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멱들이 표시가 됐으니까 도성에서 여기가 서대문입니다. 서대문 밖을 나오면 무악재 고개가 있고요, 녹봉 고개가 있고 이제 박석 고개가 있습니다. 이 산줄기들을 만나니까 이제 길과 산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고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왕산이고 여기가 무악인데 무악에서도 산줄기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이나 서소문, 서대문에서 이 양화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연고개나 만리형 고개를 지나셔야 되고요. 이 길들을 보시면 이제 고개를 지나서 이제 나루터로 가서 이렇게 강화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산과 산줄기와 길이 만나는 지점, 직선과 맥이 만나는 지점은 고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현지도에 그려진 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 주변의 군현지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을 기준으로 입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나왔던 학교들의 교과에는 대부분 산이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산과 물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지역의 기준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들을 이제
동국예지 성남에서는 진산이라고 부르고요. 풍수지리에서는 이제 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기준으로 마을이 입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양주는 현재의 양주가 아니라 현재 이제 중랑천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중랑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 남양주, 구리시, 그 의정부, 동두천까지 이제 그 양주에 속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을 정확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입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 땅이 아님에도 그리고 있습니다. 양주 지도에 그러니까 한양의 동북쪽이 이제 양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멱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렸고요. 그리고 동쪽이니까 타락산, 낙산을 그려야 되는데 낙산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 인왕산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왕산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삼각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멱산, 인왕산, 삼각산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렸고요. 그 위에는 이제 도봉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그리기보다는 이제 멘탈맵, 심상지도의 측면에서 산을 그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읍치라고 해서 양주의 중심부가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산, 이 지도에 불국산이라고 그려진 이 산이 양주의 진산이 됩니다. 현재는 이 산을 불국산이라고 그리지 않고 불곡산이라고 부르고요. 요 동쪽에 보시면 이제 이 하천이 이제 중랑천이 되고요. 중랑천 밖에 이제 아차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 왕릉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릉은 명당처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명당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형국을 아름답게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9개의 점이 있습니다. 9개의 점이 그러니까 구렁인데 실제 이제 동구렁 우리가 동구렁 알고 있는 그 지역과는 그 지역의 이제 무덤의 배치와는 왕릉의 배치와는 다르게 이렇게 아름답게 원형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양의 동북쪽에 있는 고을이 양주입니다. 한양의 서북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고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강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이 이제 한강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명이 행주리라고 나옵니다. 행주산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이 이제 고향의 덕양산에 그려진 세워진 산성이 행주산성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권율 장군이 이제 승전을 했다는 도원숙 권율의 승전비가 있다는 설명이 있고요. 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한강 북쪽으로 달리다 보면 이산포 IC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산이라고 지도에 산을 그렸는데 여기가 요망봉수라고 해서 멀리 요망방수라고 해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장소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고향의 읍치는 여기입니다. 고향의 중심부는 지금 고향 항교가 있는 벽제간지가 있는 이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양에서 연결되는 길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해엄령은 여기서 고향을 지나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루트가 되죠.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로 해서 해엄령을 따로 그렸고요. 양주 쪽에 이제 동쪽에 있어서 구렁, 동구렁이라고 왕릉들을 그렸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서삼릉, 소호릉으로 알고 있는 장소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사령, 그다음에 서중령이라고 해서 왕실과 관련된 무덤들을 따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한강 남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현재의 강서구가 양천구가 조선시대는 양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특이하게 이제 풍수적 개념으로 표시를 합니다. 읍치라는 설명은 그러니까 읍의 중심지, 마을의 중심지, 군현의 중심지를 읍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산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동국예지 성남에는 진산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주가 되는 산을 풍수지리에서는 주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주산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겸재정선 미술관 뒤에 있는 궁산이 주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강에서 이 길로 연결하면 이제 김포 강화로 연결되는데요. 한강 남쪽에 선유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 양천을 지나서
김포와 강화로 연결되는 길이 되는데요. 봉우리를 그리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양화대교 위에 선유도가 보이지만 그 선유도는 선유봉을 깎아서 여의도를 개발했기 때문에 낮아진 거고요. 과거에는 봉우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천구에서 유명한 공암 바위를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서쪽 지역의 중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장소가 계하산 봉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서 이제 양화진과 선유봉을 그리고 봉수대까지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 남쪽에서 이제 양천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 시흥입니다. 현재의 시흥시라기보다는 과거에 이 지역들은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바뀐 지역인데 현재는 금천구 시흥동이 이제 시흥현의 중심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금천 시흥의 중심부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행궁이 있고요. 항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궁으로 연결되는 관하로 연결되는 뒤에 있는 산을 중요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행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산이 삼성산이고요. 여기 산막사로 그려져 있는데 삼성산이 보이고 뒤에 관악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읍지로 연결되는 이제 산의 형국을 묘사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길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길들을 표시를 했고 여기서 이제 노량진에서 금천구 시흥, 과거의 시흥 읍지를 지나서 안양을 지나서 수원 화성으로 가는 길이 표시가 되어 있고 주변에 이제 지역들을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개를 하나 그리고 장생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길 노량진에 있는 장성배기를 이제 고개로 해서 장생현으로 표시를 했고요. 시흥이 경기도 시흥이 이제 영등포구도 되고 구로구도 되고 금천구도 되고 이제 관악구도 되는데요. 그렇게 갈라지는데 가다 보면 지명이 우리가 익숙한 지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리봉과 독산이라고 하는데 가리봉 이 봉우리를 이제 그리고 가리봉이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가리봉동이 되는 거죠. 산을 그리고요. 여기 보면 독산이라고 적었는데 뒤에도 이제 산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독산입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현재 지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흥의 동쪽 경기도였다가 서울이 된 지역이 과천입니다. 과천의 지도를 보면 여기가 한강까지 이제 과천이었던 거죠. 현재의 이제 서초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이제 과거에는 과천에 속했던 거고요. 한강을 위에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길들을 이렇게 한강에서 연결되는 한강나루를 건너서 이렇게 수원 화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안양을 지나서 또 수원 화성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요한 산을 그렸는데 과천의 진산이 관악산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관악산이 과천의 진산이 되고요. 주변에 산을 그렸는데 남쪽으로는 이제 청계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청계산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이제 수리산, 태열산, 현재 태열봉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안에 지역들이 이제 과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고개를 하나 그리고 있는데 이게 남태령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들은 산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 물들이 이제 양재천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군포천이 됩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서 군포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산, 한강, 그다음에 청계산, 수리산이 과천의 경계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지도를 그리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과천 행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경기도 강주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강주라고 하면 멀리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천면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강동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동부면과 서부면이 경기도 하남시가 되고요. 여기 중대면으로 표시된 지역이 송파구가 되고요. 여기에 은주면과 대학면 일부 지역이 이제 강남구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주가 넓어서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들은 현재는 이제 경기도 안산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륜면과 왕륜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따서 지금 경기도 어항시가 된 거고요. 여기가 이제 한강 남쪽에 속해 있다가 현재의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가 된 지역이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목멱산을 이렇게 그립니다. 현재 남산타워가 있는 남산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 이제 한강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산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산이 청계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대모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왕릉들이 그러니까 선정릉이 여기 있고요. 대모산에 인원릉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멀리 이제 안산까지 과거에는 이제 안산의 일부 지역이 과거에는 광주였기 때문에 수리산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양건, 양수도 두물머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웅길산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산성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한강 남쪽에 있는 산성이 남한산성이 되죠. 청량산에서 한 산성이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표시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요해처라고 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그렸고, 여기 보시면 특별히 그린 것이 이제 대쌍령입니다. 대쌍령, 소쌍령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요. 대쌍령이 쌍령 전투라고 해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와 우리나라 군사가 크게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여기에 쌍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산과 연관해서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과 도성, 산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산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산줄기 표현을 이렇게 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도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여지도를 그리면서 이제 한양은 중요하니까 도성도와 경조부두를 따로 그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산줄기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의 중심은 기준은 산이니까 이 백악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봉 아래에 창덕궁, 창경궁, 태묘라고 적은 것이 정묘가 됩니다. 왼쪽에는 왕은 남쪽을 바라보니까 왼쪽에는 정묘,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는데 산을 기준으로 이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정묘의 입지가 정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지형은 이렇지 않은데 이제 도성이니까 실제보다는 좀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을 기준으로 보시면 남쪽을 보시면 왼쪽이 타락산이 되고요. 오른쪽이 인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백악에서 타락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산줄기와 동일하게 성곽이 한양 도성이 쌓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휴암, 여기가 응봉, 그 다음에 타락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중간에 이제 개천의 물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남산으로 부르는 목멱산이 있고요. 남산에서 이제 숭례문 가다 보면 지금 포토존이 있는 지역이 여기 잠두가 되고요. 이렇게 숭례문까지 이제 성곽이 이어지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산을 기준으로 도성을 쌓았기 때문에 산과 산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성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산 아래에는 흥이문이 있고요. 인왕산 아래에는 이렇게 도니문, 우리가 서대문으로 흔히 알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문이 도니문이고요. 그리고 숭례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북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해화문이라든지 창의문이라든지 서소문이라든지 소위문, 서소문이라든지 여기 남소문, 광희문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산줄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에, 그러니까 높은 지역, 지금 성곽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들은 내산, 그러니까 백악, 인왕, 낙산, 남산 쪽에 성곽이 많이 남아 있고요. 교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흥인문이나 광희문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줄기가 거의 낮은 지역이니까 성문은 이제 성안과 성밖을 연결하려면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성문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지역에 이제 있던 부분들은 성문이 있던 장소들은 성곽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 밖에 보시면 여기에 또 다른 산줄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악이라고 적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무악재 또는 무악재 안산 안현 길마재라고 부르는 산줄기가 여기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연결되면 원현이라든지 아현, 만리현 같은 중요한 고개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서소문 이제 숭례문에서 가려면 한강 방향으로 가려면 아현이나 만리현 고개를 지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조 부대에 보듯이 이렇게 산줄기가 낮은 지역에는 이제 고개가 있는 거죠. 여기가 녹방현이 되고요. 홍제원, 그다음에 무악재, 영업문, 그다음에 무화관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사신이 왔다 갔다 한 길들은 이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 교통로, 고개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성 안에도 작은 고개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과 연관돼서 성은 이제 도성도 이 부분이 이제 한양도성인데요. 한양도성도 백악, 인왕, 이제 목력, 그 다음에 여기 그 타락산 이렇게 도성도 이제 내산의 산줄기를 연결해서 쌓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만 있던 구조에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제 산성을 쌓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맥이 이제 삼각산이 여기고요. 삼각산의 보현봉의 맥이 이렇게 백악으로 연결됩니다. 산줄기 자체가 물줄기가 연관되는데 이 안에 도성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은 개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고요. 삼각산 보현봉에서 백악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 자체가 물줄기를 나누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들은 이제 중랑천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 물줄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사천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를 지금은 모래내라고 부르고 현재의 하천명은 여기는 이제 홍제천이 됩니다. 홍제천이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여기에 인왕산이 여기 있고 여기가 무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악제고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현과 만리현과 이렇게 이제 마포로 연결되는 산줄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고개에서 이쪽의 물들은 이제 모래내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별도의 하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천의 이름이 만초천입니다. 여기가 원효대교예요. 그러니까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 이제 물줄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버티고개라고 표시된 지점이 여기고요. 여기서 물이 나와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지금은 복개되어 볼 수 없지만 과거의 산줄기를 생각하시면 이 하천을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하천이 보이는데 여기가 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포로 올라가는 마포천이 보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광흥창입니다. 광흥창 옆에 있어서 창천이라고 부르는 이 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이제 서강대교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서강입니다. 이 하천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복개된 상태고요. 이 복개된 하천의 이름은 봉원천입니다. 과거에 이제 하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줄기와 산줄기로 이제 연관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도성과 산성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산에 쌓은 산성이 남한산성이라면 삼각산에 쌓은 산성이 북한산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산성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북한산성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여기가 인왕산이고 여기가 이제 북한산의 이제 비봉 지점이 이 지점이 됩니다. 비봉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산줄기가 보입니다. 흔히 인왕산 아래 기차바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서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성이 서성인데 서쪽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서성으로 부릅니다. 서쪽에 있는 성인데 나중에는 이제 탕춘대성, 연융대성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에 이제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도 물줄기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한북문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를 지금 홍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성과 북한산성과 비봉을 연결하는 서성이 같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제 따로
연흉대도라고 따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탕춘대성으로 불려다가 탕춘대를 이제 영조대 연흉대로 이름을 바꿔서 이 지도의 이름이 연흉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도성과 산줄기로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 백악과 인왕산이 됩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성곽이 한양도성이 되는 거죠. 한양도성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창의문이 됩니다. 길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창의문이 되고요. 이 하천이 보이시죠? 이 하천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사천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홍제천으로 부르는 하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인왕산에서 보시면 여기에 밖으로 나가시면 창의문 밖으로 나가면 한북문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한북문이 지금의 홍지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조지선은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관하인데 지금의 세금정 초등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한북문이 홍지문이고 여기 보시면 어관수문이 있습니다. 청계천에도 어관수문이 있듯이 이렇게 북한 삼각산에서 나온 물이 홍제천으로 연결되려면 여기에 물이 빠져가는 문이 필요한데 그게 5간의 수구라서 어관수구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명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성곽이 비봉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성 또는 탕춘대성, 그 다음에 이제 연흉대라고 부르고요. 여기 평창은 이제 북한산성의 군량미 창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서대문에서 나와서 녹번, 박석현, 녹번역, 그 다음에 은평소방서 근방에 박석현을 지나서 고향하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악과 인왕, 도성을 그렸고 여기에 보시면 북한산성 부분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연흉대성, 탕춘대성, 서성은 이제 북한산성과 도성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현봉과 문수봉, 북한산, 삼각산의 봉우리들을 그렸고요. 여기는 이제 대남문, 대성문식으로 이제 북한산성의 성문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북한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성이 북한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산에서 한 산성이 북한산성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수유점, 점막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산골짜기에 우이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주를 가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창릉로라고 이제 현주산성 근방으로 있는 길이 보이는데 이제 창릉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을 그렸기 때문에 북한산에 봉우리를 그려야 됩니다. 꼭 들어가는 봉우리가 이 도봉산입니다. 북한산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맥이 이제 이렇게 도봉으로 연결돼서 삼각산으로 연결되고 삼각산의 맥이 보현봉으로 연결돼서 다시 이제 백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입지로서 도봉을 그리고요. 도봉에서 왼쪽을 보면 여기에 봉우리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만경대, 인수봉, 백운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세 봉우리를 지정해서 삼각산이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산줄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산성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장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제 군사적 용도로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암문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식 성문은 아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통로로 사용되는 거고요. 중요한 지점들을 살펴보면 북한 산성 안에도 이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운대를 이제 백운대, 대란 말은 이제 절벽, 남들이 솟은 곳을 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백운대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왕이 갔던 길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흔히 이야기하는 서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성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대서문이라고 부르는 서문이 보이고요. 대서문이 이제 북한산 초등학교에서 가면 대서문이 나오고요. 그다음 중성문은 성을 하나 더 별도로 더 쌓은 거죠. 중성문. 과거에는 이제 중흥사. 성녀들이 이제 북한산성을 쌓는데 많이 동원이 됐죠. 중흥사가 보이고요. 그 안에 이제 행궁이 보이고 대남문이 보이니까 서문, 중성문, 중흥사. 대나무로 연결되는
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산을 연결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으로는 대남문과 대성문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사찰이 이제 성가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도성과 이제 북한산성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봉으로 연결되는 서성, 탕춘대성을 같이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성과 탕춘대성, 영융대와 북한산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도 이름을 도성, 연융, 북한산성, 북한합도라고 붙여서 도성과 연융대와 북한산성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주고요. 여기에 한강, 동작나루, 노량나루, 율도, 밤섬, 여의도, 양화진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도성을 그릴 때 기준이 되는 지점이 백악이니까 백악 아래 경복궁, 그 다음에 응봉 아래 이제 창덕궁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대문이겠죠. 그래서 동대문 밖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수유현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이제 서대문을 나서면 이렇게 안현, 안산, 안현 길맞이, 녹번현, 그 다음에 양철평, 박석현을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연결되는데요. 녹변현은 이제 녹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석현은 이제 박석고개, 은평소방서로 보시면 되고, 여기 양철평이 어디냐면은 불광역이에요. 원래는 이제 인조도 그러니까 남한산성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숭례문을 나와서 이렇게 양화진 쪽으로 해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숭례문 밖에 나오니까 후금의 청나라 군사가 양철평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철평까지 왔으니까 중간에 이제 따라잡히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숭례문에 와서 이제 합정역, 양화대교로 가려고 하는데 불광역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고개가 길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수율이 고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골짜기를 동은 이제 현재는 동리라고 행정지명으로 사용을 하지만 과거에는 물이 나오는 골짜기를 동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우이동이 여기 표시가 됐고요. 도성에는 이제 이렇게 숭례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숭례문이 보이는데 과거에 이제 길은 이제 이 밖으로 홍제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성이 되는 거죠. 도성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연융대가 과거에 탕춘대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북문이 홍지문이니까 도성과 이렇게 연결되는 서성, 탕춘대성이 있고요. 북한산성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성, 연융, 북한, 합도라고 붙여져 있고요. 망경 역시 이제 오른쪽 위에 도봉을 크게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동장대를 그리고 망경대, 인수봉, 대군대, 원효봉 등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성문, 대남문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의 서울과 조선시대 한양은 다른 도시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저는 남산이 이제 한강 남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산이라고 하니까, 서울의 남산이라니까 한강 남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남산이 보니까 목멱산이 한강 북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남쪽이 아니고 북쪽인 것은 목멱산, 남산은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한양 도성의 남산이니까 한강까지만 한양이었으니까 남산이 강북에 있는 거고요. 서울은 한강 남쪽까지 서울이 되면서 서울의 남산은 이제 관악산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숭례문은 그러니까 한양 도성의 남대문이기 때문에 한강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서울의 남대문은 톨게이트가 되는 거죠. 한양과 서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양의 내사상, 그러니까 한양의 내산이 있고 또 서울에 그러니까 내산이 또 있는데, 한양 안쪽에 있는 산을 내사산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산, 안쪽 내자라고 해서 내사산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쪽에 이제 외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동여지도를 연결해서 백두산에서부터 한강 북쪽, 한북정맥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셔도 좋겠지만,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이제 한양 서울의 기준이 되는 산들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성도를 통해서 보시면 백악, 인왕, 목력, 타락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 이 지도들을 다시 대동여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 공간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외사산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삼각산이 됩니다. 삼각산이 북한 산성이 있는 데고요. 관악산, 그다음에 아차산이 되는데 덕양산이 이제 어딘지 잘 헷갈릴 수 있는데 행주산성이 덕양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따로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렇게 백악과 인왕과 이제 타락산과 목멱산 이런 위치들을 찾아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부가적으로 이제 백년산, 그다음에 무악, 원현, 아연, 만리형 고개들도 찾아보시고요. 동북 방향으로 보면 또 고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유현 이런 지역들도 대동여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내산, 이 내산이 백악, 인왕, 타락, 목멱산, 이 산이 내산인데 이 산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 형성 구조라든지 청계천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악이 있으니까 산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청계천도 사실은 산과 연관이 있는 거죠. 백악이 기준이 되니까 여기에 경복궁이 있으면 경복궁 동쪽에도 하천이 흐르고 서쪽에도 하천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삼청동이라서 여기를 삼청동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중학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한양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5부가 있는데 각 부마다 이제 학당이 있습니다. 근데 북부 학당은 없고 중부 학당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중부 학당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삼청동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학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장희문 쪽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백운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운동도 골짜기를 지칭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옥류동입니다. 인왕산 자리가 옥류동이 되고 여기에서 이 하천의 이름을 백운동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옥류동이라고 있는 물줄기에 있는 이 골짜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수성동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회가 됐지만 과거에 이제 물줄기들은 이렇게 산에서 시작돼서 흘러서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서 오간수문을 지나서 이간수문을 지나서 중랑천으로 합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악과 인왕산 사이에 무악 제곡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도에서는 이 물길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옛날의 지도에는 이제 산과 연관해서 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줄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산을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이제 산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니까 산을 먼저 살펴보시면 과거에 여기가 이제 한양 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성의 맥이 연결되는 루트를 보시면 이 루트가 도성으로 연결되는 맥입니다. 그러니까 한북정맥에서 도성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봉산이 되고요. 여기가 삼각산이 됩니다. 삼각산에 있는 산성이 북한산성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한강이 흘러갑니다. 여기가 북한강이고요. 여기가 남한강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산이라든지 용문산이 있는 산줄기가 여기인데요. 그 산줄기가 이렇게 강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산줄기 사이에 물이 나와서 이제 한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한강이 여기가 양수리가 되겠죠. 한강이 이렇게 흘러오고요. 여기 섬이 이제 잠실이고요. 여기는 저자도, 여기는 여의도가 되고 여기는 난지도입니다. 물이 이제 산줄기에서 이제 이 곡선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천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탄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하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천들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천이 합류가 돼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교화라고 해서 이쪽은 임진강이 되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문수산이 이제 통진과 강화 사이에 있는 이 산이 이제 산성이 되는 거죠. 산이 있으니까 이제 산성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강하고요. 여기가 통진입니다. 여기가
영종도가 여기고요. 현재는 이 지역이 합쳐서 영종도 공항이 되는데 영종도 쪽에서 이렇게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의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도로 삥 둘러가면 머니까 이렇게 김포와 강화 사이 염화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산성이 여기에 문수 산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덕포진이라든지 초지진이라든지 광성보 이런 지역이 군사 주둔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군사 주둔지가 되고 한양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배를 기다렸다가 한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강으로 들어오는 루트에 있는 중요한 산성이 여기 행주라고 보이는 이 산성이 여기가 행주산성, 덕양산에 있는 행주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양화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줄기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왕릉이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산줄기 사이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지점들은 왕릉들입니다. 여기가 정릉이고요. 여기는 관원릉, 동구릉 쪽이 되고 여기는 태릉, 그 다음에 여기는 광릉 이런 식으로 왕릉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강 남쪽에도 대모산에 인원릉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데 왕릉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줄기들은 이제 산줄기 사이에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옵니다. 여기가 이제 왕산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산줄기 사이에 물줄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마산이 되고 여기가 수락산입니다. 천마산과 수락산 사이에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줄기를 이제 왕산천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여기를 왕숙천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숙 신도시 할 때가 여기고요. 구리시와 남양주 사이에 흐르는 하천이고 과거에는 여기에 그게 있었죠. 석도라고 돌섬이 있었던 거고 또 산줄기를 여기 보시면 수락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차산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삼각산이 여기고 도봉산입니다. 도봉산, 삼각산과 수락산과 아차산 사이에 이렇게 하천이 흐릅니다. 이 하천이 중랑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산은 물과 연관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서 이제 여기가 사천, 모래내가 되고요. 한강 남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경기도 강주 분원이고요. 이게 우천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강 남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송파와 강남 사이에 흐르는 탄천이 여기가 됩니다. 산줄기가 이렇게 청계산과 대모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물줄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관악산 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과천이고 여기가 양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양재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흥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흥과 안양 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안양천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도 산줄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하산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계하산역, 계하산 봉수 이런 전철역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하산의 서쪽에 보면 여기에 굴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경인 아라뱃길, 경인 운하가 되는 하천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이렇게 공수대가 그려져 있고요. 산줄기에는 물줄기가 그려져 있고 여기 김포에는 이제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포 장릉, 왕릉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산 개념도 있고 진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산줄기와 고을의 입지를 같이 보시는데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 양주예요. 아까 양주목 지도 보셨죠?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고을이 양주, 서쪽에 있는 고을이 고향인데 요 고향과 양주로 가는 길은 산줄기 옆을 이렇게 피해서 노원역을 지나서 누원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 경기도 양주가 되고요. 어주대로를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고개를 지나면 고향이 되고요. 고향이 교화로 연결되고 고향이 이제 또 파주로 연결되고 임진강으로 연결돼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한강 남쪽에 있는 군현들을 살펴보시면 아까 이제 군현지도에 보셨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쪽부터 보시면 광주, 과천, 시흥, 양천 이 고을들이 이제 과거에 경기도였다가 현재는 서울시의 상당 부분 편입된 지역이 되고요. 보시면 여기도 금단산이 있고 금액이 청량산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가 이제 광주 읍지가 되고요. 그 주변에
탄천이 있고 대모산이 있고요. 청계산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천의 진산이 관악산인데 여기에 관악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동량나루가 여기고 노량나루예요. 그러니까 동량나루에서 이렇게 관악산 옆에 남태령 고개를 지나면 과천에 이르고요. 과천에서 사호선을 생각하시면 사당 동작에서 생각하시면 과천을 지나고 인덕원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 루트가 동작, 남태령,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이 인덕원 이렇게 해서 길이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길이 난 길이 이제 수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보시면 서쪽에 과천의 서쪽이 이제 시흥인데 여기 보시면 금주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금주산 지명이 없는데 관악산 아래에 아까 삼성산이 그려져 있잖아요. 삼성산이 금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흥이 되기 이전의 지명은 금천이었고 고려시대 지명이 금주여서 삼성산을 금주산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시흥 그러니까 지금의 금천구 시흥동 쪽이 되고요. 여기가 삼성산 아래에 읍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천이고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 양천인데요. 양천이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랑 양천구가 합해진 과거에 양천현이 되는데 여기에 산이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이라서 산이 높지 않은 겸재정선 기념관 뒤에 있는 궁산이 여기 주산 역할을 하고요. 서쪽에 이 한강 남쪽에 정맥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물들은 전부 다 한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백두대간의 맥들이 한 갈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령,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이제 천령 쪽이나 그 서쪽에서 연결되면 이제 도봉으로 연결돼서 삼각산으로 연결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산줄기가 이렇게 또 내려오기도 하는 거죠. 갈라져서. 그래서 여기에 천마산도 있고요. 여기 아까 강주지도에 나오는 웅길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가 마제라고 해서 정약용 생가 있는 쪽이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도 물이 흘러 들어오고요. 이렇게도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물들은 바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길들을 살펴보시면 여기 양천에서 김포를 지나서 통진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제 강화도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천에서 보시면 여기에 그 부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의 상징이 문학산인 거죠. 여기에 문학산의 입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을이 있으면 주산이 되는 그 지역들을 꼭 같이 그립니다. 인천의 문학산성을 그렸고요. 인천 부평이 있는데 부천은 없죠. 부평과 인천을 합친 말이 부천은 이제 새로 만든 말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 고을에 여기 한강 남쪽에 정맥들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에 보면 뭐가 표시됩니까? 이렇게 수리산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물은 연관이 되어 있고 마을의 입지들은 이제 주산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과에는 이제 산과 물줄기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지도에서 산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특수하게 산도나 묘도, 풍수적 맥락으로는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군현지도에서는 어떻게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산줄기와 물줄기는 어떻게 연결되고 분수령이라든지 수분제 같은 경우에는 고개와 산줄기 이름이 이제 그 물과 관련된 이 지명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줄기가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장애, 지역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교통로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군현지도와 함께 산성과 도성을 같이 보셨습니다. 서울 주변의 산줄기도 같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본인 스스로 찾아보셔서 이제 서울의 내산과 내사산과 외사사산을 찾아보시고요. 경기도의 고을들과 산줄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이 한국의 산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